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이제는 최순실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가 국정 개입의 실세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죠. 최 씨가 제주에서는 부동산을 보러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의 딸인 장시호 씨는 서귀포시 중문동에 광고업체를 등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대포동의 한 별장형 빌라. 최순실 씨 언니인 최순득 씨가 2년 전 보러 왔던 건물입니다. 딸인 장시호 씨가 구입한 빌라와 불과 5분 거리입니다. 최 씨 모녀는 2년 전 집을 얻기 위해 이곳까지 직접 찾아왔지만 개를 못 키우게 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 먹이는 건 안 되잖아요. 한 개인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는 그거는 안 하고 다른 걸 길을 터졌으니까 다른 거를 계약을 해. 당시 거래를 알선하려 했던 부동산 중개업자는 최순득 씨 은행이 독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과 상담을 하지 않고 통화를 한다며 전화를 빼앗는가 하면 부유층임을 과시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빵 뭐라 하나 가져가겠대. 투싼이니까 내가 보고 이런 차 타냐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거. 이제 대파 싸울 판인데. 장시호 씨의 사무실 근처에서는 최순득 씨는 물론 최순실 씨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모르지만은 그 사진 보니까 그 비슷하더라니까. 커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몇 번 여기 봤지 여기. 장시호 씨는 지인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제주에 재단을 차려놓고 같이 살겠다고 이야기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4년 서귀포시 중문동에 이벤트 광고업체를 등록했다 6개월 만에 폐업해 비자금 조성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과 관련된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에 대해 100% 이해한다며 사회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청년들이 나서는 것은 특권이자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건을 감추려는 시도는 더 큰 문제를 만들 것이며 더 큰 문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오라 관광단지는 도민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하면 그만이라며 제주의 미래를 보며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막 일주일 전에 개최 장소가 변경됐던 제주 전국체전 승마 경기가 정유라 씨가 출전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 경기에 쓰려고 물품을 사면서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는 등 예산 집행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인천으로 경기 장소가 바뀌어 열린 제주 전국체전 승마 종목. 제주도 체육회는 당초 경기 개최를 위해 마방용 톱밥과 사료 등 경기 용구 1억 1천여만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달된 물품은 구입 금액보다 7,300만 원이나 모자란 4천여만 원어치. 이 같은 사실은 전국체전이 끝난 지 8개월 뒤인 지난해 6월 제주도 승마협회가 남은 물품들을 검수하는 과정에서야 확인됐습니다. 품목이 들어오는 걸 적게 들어오는 걸 알았느냐? 알았느냐? 네.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몰랐었고. 제주도 체육회는 당시 개최 장소가 급하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경기용 물품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공급업체도 물품 공급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다며 나머지 물량은 앞으로 제주에서 말 관련 행사가 열릴 때 공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에서 체육회 관계자들이 고의로 횡령한 것은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수천만 원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해녀문화가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로부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아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가 전 세계에서 등재 신청한 유산을 심사한 결과 제주 해녀 문화는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등재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녀 문화의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26일 에티오피아에서 열리는 제11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등재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19번째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됩니다.
일반인들은 개인 도로 개설 허가를 받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서귀포시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중국인에게 사설 도로를 허가해줬는데 이 중국인은 주변에 14필지의 땅을 더 가지고 있어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토지. 해안을 따라 폭 10m, 길이 290m의 도로를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공공도로가 아닌 개인이 만드는 사설도로입니다. 이 사도가 개설되면 직접적으로 개발 행위가 가능해지는 땅이 모두 6필지에 11,000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배후부지까지 합치면 축구장 1개 면적과 맞먹는 3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서귀포시가 사도 개설 허가를 내준 것은 지난 5월. 중국인 마모 씨는 토지 한쪽에 40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함께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도와 붙어있는 14필지의 땅이 모두 중국인 마 씨의 소유라는 것. 진입로가 없는 값싼 맹지였던 곳까지 개발이 가능해진 겁니다. 서귀포 지역에서 지난 3년간 사도 개설 허가가 난 것은 단 3건뿐. 이 때문에 특혜 의혹이 제기됩니다. 현재 그 사도 개설로 인해서 어떤 건축 제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방지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러한 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어떤 제어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서귀포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문제는 지금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그 감사위원회에서 서류를 가져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도 건설을 허가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은 영어교육도시가 도유지를 공짜로 받거나 사유지를 싸게 사들여 조성됐는데도 지역 주민 고용 등 상생 노력은 전혀 없었고 제주도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경희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등 갈등 현장은 방문하지 않고 해외 방문에만 열을 올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오라 관광단지 환경 영향 평가를 둘러싸고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대규모 토석 채취 사업에서도 환경 영향 평가를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천읍 선을 곶자왈과 동백동상 인근 부지에 추진되는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토석 채취 사업. 제주도는 골재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며 환경 영향 평가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작금의 그 건축자재 수급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그 희망사항 그리고 곶자왈 용역의 진행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능하다 싶어서 이번에 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오락가락 행정을 놓고 위원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6월 환경 영향 평가 심의 때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이 끝난 뒤에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던 것인데 용역 결과도 없이 제주도가 멋대로 안건을 상정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지금 1월경이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점에 심의를 재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의를 소집을 안 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왜 소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그에 대한 원성과 모든 오해를 받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다려석산 토석 채취 사업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고 애월읍 속일리 부근의 토석 채취 확장 사업도 같은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한편 다려석산 인근 북촌리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며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태풍 차바로 파손된 제주 지역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비닐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지원 대상에 제외됐던 비닐 복구 비용 일부를 이번에 한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비닐 파손과 농작물 폐작 농가에 모두 92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 보험료에 대한 도비 지원을 늘려 농가의 부담률을 2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 실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출전 여부에 따라 전체 동계올림픽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주 MBC 권기만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방한한 NHL 실사단은 경기를 치를 관동하키센터와 강릉하키센터, 숙박시설과 교통 인프라 등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종목 경기장과의 접근성, 경기, 훈련 시설에 대한 준비 상황에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If we look at Sochi, where the venues were at that time, being roughly a little over a year out, I think everything looks like it's much further ahead now. 현재 건설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교통망과 경기시설, 신규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마무리를 주문했습니다. 준비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직 이제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잘 준비해서. 아이스하키는 단 2개의 금메달이 달려있지만 전체 관중과 입장 수입의 40%를 차지할 만큼 올림픽 전체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최고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뛰고 있는 NHL 리그의 올림픽 참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NHL은 연말까지 이번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맹과 참가국, 각 구단과의 회의를 통해 내년 초 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올림픽이 리그 플레이오프 기간과 겹치고 선수들의 부상을 우려하는 각 구단의 입장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NHL은 지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이후 5대회 연속으로 선수들을 올림픽에 출전시킨 만큼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들을 출전시키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네,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4도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한편 산간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한라산에는 첫 서리가 내렸는데요. 또 얼음이 얼고 눈발까지 날리면서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9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도 11도 내외에 머물면서 때이른 가을 추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종일 14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1도 내외, 낮 기온은 1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현재 한라산 윗세오름에는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섬적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11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구름만 지나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추위는 모레부터 차츰 누그러져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라산 고지대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올해 첫 상고대가 피었고 첫눈도 예보됐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오늘 아침 윗세오름의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윗세오름과 진달래밭 일대 서리가 얼어붙어 생기는 상고대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한때 윗세오름 등 고지대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상고대는 지난해보다는 하루 늦고 첫눈은 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53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7일 밤 9시 50분쯤 제주 시내 자신의 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흉기로 위협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조 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무허가 운송업자를 고용해 어획물을 운송한 혐의로 도내 모 수협 판매 과장 57살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무허가 업자에게 맡겨 참조기를 한림항에서 성산항으로 운반해 해당 수협이 6억 원의 수수료를 챙기도록 하고 정상적인 운송 대금보다 50% 적게 주는 불공정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판사는 제주 해군기지 관사 공사를 위한 행정 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조 씨의 행동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행정 대집행을 막은 동기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돼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